자, 이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.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맞추는지. 자, 삼항, 오제, 그 다음, 하은주, 그 다음 뭘까요? 주나라는 다시 서주, 동주. 동주는 다시 춘주.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한창 때인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춘추 다음에 전국 다음에 진시하, 진시황 다음에는 한나라, 그 다음에 요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상구,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가 이어집니다. 여러분 표에 있겠지요? 네. 자,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요 시대에는 어떠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요 시대에 지금 우리 맹신보관 공부하려고 하는 장자가 나오고 요 장자가 나오고 전국시대에 그 다음 춘추시대에 거기 보시면은 강태공이 나옵니다. 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요 시대이기 때문에 요 시대에는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아까 누구라 했습니까? 은나라의 마지막 왕은 걸주할 때 주왕이라고 했죠. 이 폭정을 삼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중국 지도가 있으면은 요 주왕이 폭정을 일으키는데 주로 동쪽을 근거지로 하고 요 서쪽에 바로 주나라가 아직까지 조그만 상태에서 요 은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국 상태였다. 그런데 요 은나라의 주왕이 폭정을 일으키니까 요 주나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. 왜? 폭정을 피해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주나라는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는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중국 구주의 3분의 1을 이 주나라가 차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. 그렇지만은 요 주나라는 요 은나라를 계속 섬겼습니다. 결국은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요 주나라는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은나라를 망하게 한다. 그러면 요 주나라의 시조부터 말씀드리면은 주나라는 후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나라의 시조입니다. 이 후직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여기 요 서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 나갔는데 제 9대 손에 와가지고 누가 나타났냐면은 고공담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. 고공담보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아들이 태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. 태백. 클 태자에다가 백자는 맞배.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우중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우자는 근심 우자입니다. 그 다음에 도금주.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계력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. 자, 근데 요 고공담보가 아들이 3명 있는데 요 3명 중에서 가만히 보니까 요 계력이 태임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요 아들이 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. 창. 자, 해가 위로 솟아오릅니다. 창성한다. 그래서 요 찬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고공담보가 볼 때는 아들이 됩니까? 손자가 됩니까? 손자. 야, 이 태공이라고 나중에 태공으로 추정됐어요. 요 사람은. 고공담보가 볼 때, 자, 이 시대는 자, 부자 세습이라 했잖아요. 그러면 부자 세습 중에서도 큰 아들이 그 다음 자기 자리를 이어가야 되는데,
가만히 보니까 이 손자가 아주 뛰어난 손자다. 그래서 요 고공담보는 요 손자가 요 그 다음을 이으면은 계력이 이어가지고 창이 그 다음 이어가기를 바라는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그 부자세서로서 어긋나잖아요. 그 장남이 그 뒤를 이어가야 되는데 장남이 이어가면 얘 창이라고 하는 요 손자가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고공담보가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했는데 요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떡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께서 막내 동생의 요 아들 그 조카가 왕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. 아버지께서. 그래서 요 둘이는 서로 언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을 간대요.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머리를 깎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남쪽 오랑캐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요 사람들이 나중에 요 오나라의 나중에 오나라 나오는데 오나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요 사람 후직은 성이 희씨입니다. 희씨. 주나라의 성은 희씨입니다. 그럼 요 사람은 이름이 뭐가 되면 성가 이름이 뭐가 될까요? 희창이 되겠지요. 그러니까 요 사람은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정말로 덕을 갖춘 그런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. 그래서 나중에 요 은나라 밑에서 배설을 하는데 요 서쪽에서의 최고의 우두머리인 서백이라고 하는 그런 배설을 얻었기 때문에 요 사람을 갖다가 흔히 우리는 서백창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요 창은 이렇게 덕으로서 정치를 해가지고 세력이 점점 커졌는데 요 서백창의 아들이 바로 성은 희씨고 이름은 발입니다. 희발이 결국은 도저히 놔둘 수 없다 해가지고 은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바로 요 희발이 바로 무왕입니다. 자,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는 누구라 했습니까? 바로 요 사람을 문왕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요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태공이라고 했습니다. 태공. 이건 추정한 명칭입니다. 그런데 요 고공담보는 자신의 길을 이어가지고 정말로 평화롭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을 이어줄 인물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갈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강태공입니다. 강태공. 그럼 강태공은 흔히 강태공이라고 하는데 성은 강씨이고 태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고공담보가 바라던 사람이다. 그래서 요 사람은 흔히 다르게 태공망이라고 합니다. 태공망. 자, 고공담보가 망자는 무슨 망자입니까? 망자. 끊임없이 좋은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던 사람이 바로 강태공. 그럼 요 사람은 자기 조상이 여지방을 분봉받았기 때문에 요 사람은 흔히 여상이라고도 합니다. 여상. 다시 이제 봉건제도. 자, 요렇게 쓴 글자가 봉할 봉자입니다. 그 다음에 요렇게 쓴 글자가 세울 땅을 봉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이 주나라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주나라 때에 봉건제도가 확립이 되었다. 요 봉건제도는 어떠한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오늘 까딱 잘못하면은 문장 또 하나도 못 할 것 같습니다. 자, 주나라는 봉건제도를 실시했는데, 자, 요 주나라는 천자가 중심을 요렇게 다스립니다. 천자가 중심을 이렇게 다스리고
요 중국의 넓은 땅들을 이렇게 쪼개었습니다. 여러 개로. 그래서 춘추 초기에는 1000개가 훨씬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를 쪼갰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나라를 쪼갰는가 하면은 종법 제도에 근거해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요 나라들을 나누어 주었다. 누구를 중심으로 나눠줄까요? 자, 왕이 있으면은 왕의 적장자가 있겠죠. 적장자. 자, 왕의 본처가 낳은 장자에게 바로 천자의 자리를 물러줍니다. 그럼 왕은 주로 마누라가 한 명이겠습니까? 여러 명이겠습니까? 예, 많을 때는 수없이 만 명을 넘었을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적장자는 여기 요 중심이 되는 두 나라의 천자의 자리를 이렇게 계속 이어나갑니다. 그러면 요 왕은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. 아들들이 있겠지요. 이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그래서 대체로 요 나누어 준 요 땅들은 바로 왕의 자식이거나 친족이 되겠지요. 그리고 공신들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었다. 그러면 요 나라를 나눠주면은 요 나누어진 나라들, 요 나라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겠습니까? 친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친할 거잖아요. 그럼 서로 친하게 지는데 여기 2촌도 될 수가 있고 4촌도 될 수가 있고 뭐라도 6촌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? 요런 2촌이나 4촌이나 6촌 요 정도 되면은 서로 가깝게 지낼 수 있잖아요. 그럼 계속 세월이 흘렀다. 세월이 흐르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? 20촌도 되고 나중에는 100촌이 넘을 수도 있겠지. 이러면 이제 결국 이게 바로 서로 친하겠습니까? 안 친하겠습니까? 그럼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다. 지금도 마찬가지. 그렇잖아요. 그럼 이렇게 나라를 처음에는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각자가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계속 다스려지도록 했는데 요 나라가 이렇게 분봉된 것을 요건 천자고 자 왕이 되었습니다. 요 왕은 다시 또 조그맣게 또 자른데 요 안에서 잘라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주냐면은 경대부에게 또 나누었습니다. 그럼 요 나누어진 요 조그만 요 땅들을 갖다가 이제 경대부가 다스리는데 자기 밑에는 또 자기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구를 또 두냐면 사를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나라를 이렇게 자르고 다시 잘라진 나라를 이렇게 또 잘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바로 봉건제도입니다. 그러면은 하은주가 있으면은 하나라는 대체로 석기를 사용하였다. 돌도끼 같은 거, 돌칼 이런 거 사용했습니다. 그런데 은나라에 들어오면은 이제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. 그리고 주나라에 들어오면은 대체로 기원전 5세기, 그런 기원전 500년에서 401년 요 사이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뭘까요? 철기시대가 시작되었다. 철기시대. 이 철기시대의 시작은 여기에 엄청난 그런 변화를 불러옵니다. 그 불러오는 변화는 어떤 건지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회 전반에 또 큰 변화를 불러오고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걸 조금 쉬었다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